매출이 아직 안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내가 홀몸이면 네. 솔직히 내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와이프분이 계시다면 내 와이프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9개월 동안 이렇게 매출이 안 났을 때 그런 압박감은 없었나요? 아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친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를 참고 사는 삶이 이제 9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거고, 뭐 여행도 좋아하고 이런데 제가 맨날 연초만 해도 여행은 하반기에 가자, 하반기에 제가 월 매출 3, 4천 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행은 내년에 가자고 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많이 참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저도 느끼고 있고, 지금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그 딩크라고 하죠. 더블 인컴 노키드인 상태였다가 9개월 동안은 와이프도 이제 석사를 하느라고 수입이 없어졌고 저도 수입이 없어진 상태니까 링크가 됐어요. 노인컴 노키드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고, 그래도 뭐 있던 돈으로 뭐 생활비는 어떻게든지 하지만 그 외에 여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다 안 쓰고 살고 있죠. 이제 아내분도 있지만 결국 장인 장모님, 부모님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러셀님 방송에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가장 고민했던 큰 이유가 장인 장모님이 모르세요. 이 상황을요? 모르세요. 장인 장모님은 구글 다니시는 줄 알고, 저희 부모님은 아세요. 왜냐면 제가 뭐 힘들 때 반찬이라도 보내달라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장인 장모님께는 말씀을 아직도 도저히 못 드렸어요. 근데 장모님은 트로트 콘테스트만 보시고 장인어른은 여행 유튜브만 보셔서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아내분께서도 이렇게 그거에 동의해 주셨나요? 네네. 저희 와이프는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플러스가 하나 있잖아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던, 청년이 대표자면 중소기업 직원들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게 34살까지인가요? 제가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1년만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받기 전까지 네. 하나도 못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분이랑 제 네. 기존의 주식 분할을 하면서 제가 넣었던 자본금 분을 주식 양도금이고, 네. 이건 이제 제 그 주식 계좌에서 손절치고 여기로 들어온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쭉 없죠. 이것도 다 정장현이죠. 네. 이것도 주식 계좌에서 들어왔다. 다 손절치고 들어온 건가요? 네. 5월까지만 해도 조금씩 손절을 쳤어요. 살만했거든요. 네.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시원하게 뺐죠. 뭐 700, 뭐 1000 이런 식으로 주식을 손절치고 뺐죠. 없습니다. 그냥 뭐 다 까만색이에요. 진짜 들어온 게 없네요. 네, 다 까만색이에요. 다 나가는 거네. 없어요 진짜. 퇴직금 2,200만 원이었네요. 그래서 삼성생명 퇴직이요? IRP를 삼성생명으로 만들어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구글 퇴직금 한 퇴직금 그 IRP 계좌를 삼성생명 걸 써서 2,200이에요 퇴직금이? 엄청 많이 나왔었네요. 지금이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고비이신 것 같아요. 살면서 큰 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흘러가는 대로 정말 살고 공부하니까 공부했더니 서울대 가고 네. 형 남들 대기업 가라고 하니까 했더니 삼성전자 덜컥 합격해버리고 뭐 퇴사하고 또 구글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사실 출연하고 싶었던 것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롭다, 막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당연히 하겠죠. 대표가 됐으니까. 모르던 것도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고, 대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일밖에 없죠. 와이프랑 뭐 이야기를 하든 누구를 뭐 엄마 아빠를 만나든 장인 장모님을 만나든, 뭐 장인 장모님 만났을 때는 구글러인 척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제가 드리는 인풋에 비해서 그동안 받았던 아웃풋이랑 너무 다른 거죠. 이 세상의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료나 상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배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고객사나 파트너사였을 수도 있고 진급이나 연봉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줄 수 있는 저한테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매일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과학상자로 뭐 로봇 만들어서 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과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객들이 완전 없으신 건 아니에요. 고객분들도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좀 제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목표는 물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서비스에 지향하는 반대, 그 제대로 된이라는 게 건물을 사고 싶음에 있어서는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돈만 있으면 살 수는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쵸. 재화니까. 지금 기존의 건물 시장은 내가 돈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이 돈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게 팔려는 사람도 아니야. 팔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한테 내가 저를 증명해야 돼. 내가 이 건물 정보를 갖고 딴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 서로 쌓아야 돼.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좋은 건물 살려면 부동산에 매일 가서 커피 마셔야 된다 아침마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 MBTI가 ISTP라 그런지 몰라도 관계를 기반으로 일을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없애주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근데 이런 가치를 갖고 가는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 러셀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되게 궁금하고, 마켓의 피드백이 되게 궁금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내 수입이 이렇게 박살나 있고, 그리고 진짜 장인 장모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찌됐건 이걸 공개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업으로 치면 IPO를 하는 건데 겁나지 않으셨어요?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수입이 없는 건 새롭고, 원래는 돈 떨어지면 그냥 바로 이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새롭게 오는 부담감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또 내가 빵원을 버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몇 억을 버는 사람이다 같아도 자랑스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한테 몇 억 줘야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제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사면 소중하게 입어야 되는 그 내 자신이 너무 싫고요. 깜냥이 안 된달까? 그러니까 비싼 재화를 소유할 깜냥이 안 되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진짜 보헤미안 같으시네요. 그게 제가 지향하는, 너무 꿈꾸는 삶이에요. 지금 사실 저는 직함은 대표고 모든 잡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나마 저는 아직 직원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없으니까 그 대표로서 가져야 할 중압감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없는 상태라 완전한 대표라고 불리기에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생각은 드는데, 고민하는 개인 사업자의 단계가 아닐까 지금은. 네, 그래도 저한테 투자해 주신 또 초기 투자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집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인 장모님한테 들키기 전에 구글보단 나아져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외부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웹 서비스 상태로 진행을 해서, 빌디브인가요? 네, 이름이? 빌딩이랑 빌리브를 합쳐서 빌디브고, 아, 빌디브. 네,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 매일 이렇게 추천 메모를 드려요. 오.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사실 이런 건물에 대한 공공 데이터는 워낙에 잘 정리해둔 데가 많아요. 제가 가져가는 좀 서비스의 다른 부분은 커머스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동산 상품도 인터넷에서 사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현장을 보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뭐가 물건으로 나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는, 이 선반에 얼마에 이 물건이 올라왔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저는 진짜 지금 매물인 상태의 정보를, 그 가격에 그 주소 딱 맞는 상태의 정보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막 저희랑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중개 법인들 본인들의 내부 DB를 저희한테 오픈을 해주셔야 파트너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통이 저희한테 업로드하는 거 별도로 줘버리면 사실 이게 허위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DB에는 뭐 이건 70억에 판다고 하는데, 일단 뭐 한 65억 정도로 일단 올려두고 뭐 손님 잡히면 내고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DB 통을 내가 볼 수 있게 하면 의도적으로 올리는 허위 매물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파트너의 기준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보가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 건물이라는 게 시장 소비자가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쵸. 실제로 중개인이랑 어제 통화했을 때 70억에 팔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건물주가 3억은 더 받아야겠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받아오는 매물 정보들은 다 그렇게 받아오는 거고, 이런 메일 받을 수 있는 추천 매물을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밀고 네. 있는 기능이고, 지역이나 가격 그리고 선호 유형별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역삼이다, 근데 내가 역삼에서 80억까지 건물을 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매물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고 아까처럼 가실 수도 있고, 보시는 계정은 제가 가장 높은 멤버십의 계정이라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이랑 직업 인증을 하시거나 혹은 저희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모두에게 퍼블릭하게 공개되는 물건이 있고, 자산 인증을 하셨거나 혹은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만 또 공개되는 정보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유료 멤버십으로 발생했던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 금액이었어요. 그 유료 멤버십 얼마인 거예요? 유료 멤버십은 저희가 월에 9,900원, 99,000원, 33만 원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33만 원짜리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건물 잘 샀어, 주식 잘 샀어 라는 거는 잘 팔았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기준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팔 때의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팔지 나랑 약속을 해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파는 시점은 미래니까 거시적인 흐름도 되게 변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 위험한 평가 방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줄 수 있는 가치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진짜 매물인 것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그래도 거의 한 6, 7천 건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에만 한 5, 6천 건 정도가 있고, 가격 경쟁력이 1등은 얘고 2등은 얘고 3등은 얘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중에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보는데 여러 가지 가격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탁상 감정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나 동네 인근의 평당가 대비 이 물건이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느냐, 혹은 이 동네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2배인데 얘는 뭐 1.8배라거나 평당가가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냐를 기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평가해 주거든요. 우리 전체 그 6, 7천 건에 되는 매물에서 상위 몇 프로에 속한다라는 거에 대한 지표를 드리고 있고, 상위 15%까지 속하는 물건들이 유료 멤버십을 구독했을 때 보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찍을 때 그 지역을 저희가 랭킹으로 보여드릴 건데, 최근 실거래가 갑자기 급등한 지역, 혹은 용도 변경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뭐 신축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리모델링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개발 행위나 거래 사례들에 있어서 숫자로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뭐 용도 변경이나 멸실이나 이런 신축이나 리모델링 건축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네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앱 버전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앱으로 바로 나가면 중간에 수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웹에서 최대한 테스트를 다 하고 소비자들의 좀 목소리도 많이 듣고 10월 정도는 앱 버전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하루 일과가 주로 어떻게 되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일을 계속 하죠.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때까지 가입하셨던 분들의 이 행동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사이트 개발 활동도 하고,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시그널들을 분석하는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와이프랑 저녁을 먹고, 그리고 잠깐 와이프랑 TV 보면서 한 10시, 11시까지 좀 쉬다가 그 샹들리에가 달린 집무실에서 뭐 한 3시, 4시 정도까지 또 일을 좀 하고 다시 자고. 새벽 3시에서 4시요? 사실 와이프랑 그 10시, 11시까지 TV 보고 안 놀면 더 일찍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노는 시간이 저는 리프레시하면서 필요하고, 제가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능률이 막 엄청 빠르지는 않아요. 서비스라는 거는 또 제가 원하는 그림에 가고 싶은 타임라인은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빨리 가려면 제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안 자고 일해야 한다면 안 자고 일하지 뭐, 일하지 뭐, 이런 또 성격이거든요. 또 여기 이렇게 기대서 몇십 분 졸 때도 있고, 주말에 또 대신 자니까. 혹시 서울대를 갔던 이유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가셨던 건가요? 아, 서울대는 밤 10시에 잤어요. 서울대 가길 때는 딴짓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서울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친구들 많이 오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격차를 느낀 적 있으세요? 아, 근데 저는 그랬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나만. 그게 제가 스트레스가 없었던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보면서 그런 비교 자체를 거의 안 하시는 편인가요? 그분들이 얼마를 벌었느냐 이런 걸로 뭐 제가 박탈감을 갖는다기보다는, 아, 그냥 저분은 뭐 뭔가 마케팅을 되게 잘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비교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브랜딩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딱 비교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얼마를 벌었고 지금 월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거는 저는 큰 비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진 않고요. 이 태생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조기 교육이 있지 않았을까. 네, 어머니 아버지가 애시당초 약간 그 옛날 시골 분들의 느낌 아시죠? 막 네. 까만 돈 하얀 돈이 있다 세상에는, 약간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투자 수익 같은 건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까만 돈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께는. 뭐 복권 당첨금 까만 돈이에요. 그런 식의 개념을 저한테 되게 주입을 많이 하셨었고,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시죠. 어머니 아버지도 한 후회하신 지 한 3, 4년 되신 것 같은데요. 아, 니네 서울에 대학 갈 때 그때 그 집을 사줄 걸. 왜냐면 그때는 막 서울에 집이 뭐 한 2, 3억이면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10몇 억씩 하니까. 마산집은 똑같이 그때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마산집은 한 5천 떨어져서 1억 5천을 사고. 근데 뭐 그런 개념들을 듣고 살다 보니까 땀 흘려서 일해야 버는 돈이 돈이다. 근데 난 땀 흘리기 싫다? 그럼 돈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쳐야겠다. 약간 이런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막 몸이 불편하지 않은 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살면서 뭐 불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고. 저는 없어요. 진짜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옛날 저희 때는 그래도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맞아요. 시켰나 보다 하는 건데 요즘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있고 저랑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저도 젊은 세대는 완전 아니니까 제가 삼성 다니고 이럴 때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젊은 편이죠. 20대 중반 첫 직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무님이나 부장님이나 또 옛날에 조직 문화에 계시던 분들은 뭐 아침에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도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해야 된다거나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매번 혼났거든요. 매번 혼날 때도 그냥 뭐 이로 인해서 재미가 없어진다면 그만 다니면 되지는 생각에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조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라는 거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인사를 안 해서 조직에 뭔가 뭘 깎아 먹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대신 인사할 시간에 일을 더해서 그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크면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인사는 안 하지만 야근은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조직에 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 행동 양식을 결정했었지 조직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인생에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으니까 조직도 그런 사람을 보면 안 쓸 자유가 있다면 공평한 거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제가 항상 퇴사를 많이 하는 것도 나를 뽑을 때는 조직이 날 선택하지만 뽑힌 이후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못 자르잖아요. 저를. 그쵸. 회사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생각하게 됐던 이유도 나를 뽑고 나면 회사는 이제 선택권이 없거든요. 제가 갑이고 회사가 을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갑이 을을 챙겨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싫으면 내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다니는 동안은 아무튼 조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전 요즘 젊은 친구들 구글 다닐 때도 젊은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느꼈었거든요. 좋은 회사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문제가 많은 부분만 이슈가 되는 거라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또 더 건강하게 열심히 발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거의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내분이랑 얘기하는 거 빼고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다 쏟아보고 오셨는데 이렇게 막상 얘기를 해보신 거 어떠신가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업을 대하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입 밖으로 뱉을 때랑 또 다른 것 같은데 한 번 더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대표님의 목표가 뭐예요? 이 회사의 목표는? 창업을 결심할 때는 내가 엑시트해서 내 손에 300억을 쥐어야겠다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손에 100억, 100억, 200억 주고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위해서 직장을 안 골라도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그냥 이제 시작할 때 가졌던 꿈인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은 목표는 월 매출 1억을 연말까지 만든다가 저희 목표고 그 이후에는 연매출 100억짜리 회사를 3년 안에 만든다가 목표고 제가 생각하는 길은 항상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또 그 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뭐 안정화가 되든 뭐 저도 엑시스를 하든 IPO가 되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찾아갈 것이고 서비스가 브랜드가 안정화가 된다면 안정화된 거를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뭔가를 찾겠죠. 똑같은 일이어도 회사가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도 전 재밌었거든요. 팀을 새로 만들어 보거나 와 너무 행복한 상상이네요. 지금 그 최종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사실 뭐 어떤 교훈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전달하신 다른 분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관심을 받아보고 싶어서 출연을 한 거는 맞는데 진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기준이 꼭 내가 살아야 될 방식을 결정하는 데 너무 큰 가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9개월째 무급으로 살면서 불행한데 행복한 척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인 어른께 들킬까봐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빼고는 전 되게 행복하거든요. 약간 진짜 내 새끼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게. 내 새끼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고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그 한 스푼만 더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좀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겁나서 사회가 정해놓은 길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제 주변에는 꽤 많아요. 그 제 시작했던 것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시작했으니까 항상 거기서 재미없다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친구들도 사실 퇴사하기 힘들잖아요. 삼성전자. 그쵸. 저도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뭐라 하셨던 게 삼성전자 퇴사할 때였거든요. 삼성전자를 한번 퇴사해보니까 그 이후로는 어딜 퇴사해도 뭐라고 안 하시긴 하는데 제가 돈을 더 잘 번다거나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했지만 퇴사한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성향이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게 사회적인 그 대중들의 잣대에 의해서 너무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요즘 분들은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도 훨씬 저보다 더 그렇게 잘 살고 계셔서 제가 감히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한번 돌아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